흑염전 제41화 결계 비망록. 자욱한 증기 너머로 푸른 안개를 두른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물로 빚어진 유연한 채찍이 들려 있었고 그 끝에서는 푸른 뇌전이 뱀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수레문의 장군 연화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뜨거운 불꽃으로 물을 말리겠다니 가상하구나. 하지만 내 채찍이 내 목을 감는 순간 그 불꽃도 심해의 밑바닥처럼 차갑게 식을 것이다. 수레문의 장군 연화의 채찍은 살아있는 독사처럼 대영과 미루아를 옥죄어왔다. 발목까지 차오른 물줄기 위로 자욱한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그 사이를 찢는 푸른 뇌전이 기괴한 공명음을 토해냈다. 연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채찍을 고쳐 쥐었다. 물은 어디든 스며들고 번개는 피할 곳이 없지. 심해의 정적 속으로 사라져라. 연화가 술에 채찍을 휘두르자 수면을 때린 충격파가 거대한 전기 파동이 되어 덮쳐왔다. 대영은 검을 갈무리하고 왼손을 앞으로 뻗으며 외쳤다. 미루아, 정면은 내가 맞는다. 흑염 장풍, 포결. 대영의 손바닥에서 분출된 검은 화염이 몰아치는 전기 파동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증발시켰다.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며 채찍을 회전시켰다. 하나는 막았어도 이건 어떠냐. 술에 연한 채찍이 순식간에 수십 개의 고리 모양 전격으로 변해 미루아의 사방을 포위했다. 미루아는 자세를 낮추고 양손을 교차하며 내공을 끌어올렸다. 배운 대로 기운을 밖으로. 흑염권, 청천벽력. 소년의 양손에서 푸른 전기와 검은 불꽃이 섞인 구형의 장풍이 폭발하듯 퍼져나갔다. 사방을 조여오던 전격고리들이 유리 파편처럼 산산조각 났다. 제법이군. 하지만 물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연화가 채찍을 바닥에 박아 넣자 대영의 발밑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며 그를 공중으로 띄워 올렸다. 대영은 허공에서 신형을 비틀며 분신법을 시전했다. 3명으로 나뉜 대형의 분신들이 연화의 머리 위로 일제히 흑염 장풍을 쏘아보냈다. 가소롭다. 끓는 물은 더 무서운 법. 연화가 채찍을 휘둘러 물에 방패를 만들자 흑염의 열기에 가열된 방패가 고압의 증기 폭발을 일으키며 대형의 분신들을 밀어냈다. 그 찰나 미루아가 수면을 박차고 전진했다. 대협, 제가 연화의 발목을 잡을게요. 흑염권, 유운장. 미루아가 바닥의 물을 향해 장풍을 내질렀다. 흑염의 고열이 물을 순식간에 기화시키며 대전 안을 짙은 안개로 가득 채웠다. 시야를 잃은 연화가 안개 속에서 채찍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보이지 않아도 소용없다. 감각으로 찢어주마.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내 패착이다. 안개를 뚫고 나타난 대형이 연화의 가슴에 왼손을 밀착시켰다. 응축된 흑염이 장풍이 되어 근거리에서 폭발했다. 연화는 비명을 지르며 채찍으로 대형의 팔을 감싸려 했으나 채찍은 이미 흑염의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녹아내리고 있었다. 지금이다. 미루아, 흑염권, 쌍용 출해. 미루아가 두 주먹을 동시에 내지르자 용의 형상을 한 흑염의 줄기가 연화의 측면을 강타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연화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대영은 다시 검을 뽑아들어 흑염의 전기를 검신에 집중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칼날에 맺혔다. 하늘의 뜻을 운운하기엔 내 업보가 너무 깊구나. 흑염 일도, 시면의 종막종무. 대영이 휘두른 일격이 연화의 신형을 일직선으로 가른다. 연화는 푸른 물거품과 검은 연기로 화해 소멸했고 대전을 가득 채웠던 물들도 순식간에 증발하며 정적이 찾아왔다. 미루아는 가쁜 숨을 내쉬며 떨리는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대협, 해냈어요. 주먹 끝이 아직도 뜨거워요. 잘했다. 내 장풍이 아니었다면 안개를 만들 틈도 없었을 거다. 수증기가 완전히 가신 대전의 바닥은 연화의 채찍이 훑고 지나간 흔적대로 깊게 패어 있었다.
대영은 걸음을 멈추고 미루아를 살폈다. 소년의 뺨은 검은 그을음과 물기가 뒤섞여 엉망이었고 흑염권을 몰아썼던 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시 멈춰라. 무리하게 목매문에 발을 들였다간 짐에게 기운에 혈맥이 뒤틀릴 것이다. 대영의 말에 미루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영 역시 그 맞은편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았다. 흑염전의 기운을 받아들인 이후 대영의 몸 안에서는 차가운 전기와 뜨거운 흑염이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는 단전 깊숙한 곳에서 소용돌이 치는 기운을 하나하나 갈무리하며 맥을 짚었다. 미루아, 호흡을 가늘고 길게 가져가라. 내 안에 푸른 연기를 흑염의 잔열과 억지로 섞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는 거다. 미루아는 대영의 가르침대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소년의 전신에서 희미한 푸른 빛과 검은 연기가 교차하며 일렁였다. 흑염전의 기운이 미루아의 순수한 영역과 만나 기묘한 공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적막한 대전 안에는 두 사람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대영은 자신의 전기를 조금씩 끌어올려 미루아의 주변으로 흘려보냈다. 소년이 흑염의 폭주에 휘말리지 않도록 외부에서 방지막을 쳐주는 것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미루아의 떨리던 어깨가 차분히 가라앉고 팔 위에 돋아났던 검은 줄기들도 피부 아래로 깊숙이 숨어들었다. 소년이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 눈동자 속에는 전보다 한층 깊어진 보랏빛 광채가 서려 있었다. 몸이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아요. 불꽃이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일부가 된 기분이에요. 대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묵직하게 닫혀있는 목뇌문을 응시했다. 목뇌문.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문을 칭칭 감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녹색의 거친 뇌전이 스파크를 일으키며 튀어오르고 있었다. 목뇌는 수레보다 집요하고 병력보다 질기다. 생명력을 머금은 번개는 베어도 다시 자라난다. 이제부터는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맥을 끊어야 한다. 대영이 다시 검자루를 꽉 쥐었다. 왼손에 낙인이 푸른 빛을 내며 반응하기 시작했다. 미루아 역시 옴매무새를 다듬고 대영의 곁에 섰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닿은 곳, 나무 뿌리들로 뒤엉킨 목뇌문이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서서히 꿈틀대기 시작했다. 거대한 뿌리와 덩굴이 뒤엉킨 숲의 형태를 띤 성문 앞, 지면의 덩굴들은 번개의 기운을 머금고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대며 침입자를 경계했다. 대영과 미루아가 발을 내디디자마자 바닥의 가시 덩굴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목뇌 졸개들로 변해 솟아올랐다. 나무 껍질처럼 딱딱한 피부 사이로 초록빛 뇌전이 혈관처럼 흐르는 괴물들이었다. 놈들이 손가락 끝에서 날카로운 가시 번개를 쏘아내자 대영은 검을 휘둘러 이를 쳐냈다. 그러나 가시가 검신에 닿는 순간 대영의 전기를 미세하게 흡수하며 더욱 밝은 빛을 내뿜었다. 대여, 이 놈들은 우리 기운을 먹고 자라요. 미루아의 외침에 대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곧장 분신법을 시전하여 졸개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4명의 분신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졸개들의 뿌리를 베어 넘겼으나 잘려나간 자리에서 더 질긴 뇌전 덩굴이 돋아나 대영의 분신들을 옥죄어왔다. 분신 하나가 덩굴에 감기며 기력을 빼앗기려 하자 본체인 대영이 왼손을 뻗어 흑염의 열기를 폭산시켰다. 태울 수 없다면 증발시켜주마. 흑염의 고열이 목뇌 졸개의 수분을 순식간에 말려버리자 놈들의 신체가 비틀리며 갈라졌다. 미루아 역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흑염권의 응용기를 선보였다. 흑염권, 화염답보. 미루아가 발로 지면을 구를 때마다 폭발적인 검은 불꽃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고 바닥에서 꿈틀대던 가시 덩굴들을 초토화했다. 위기를 느낀 졸개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거대한 나무 괴수의 형상으로 변해 뇌전의 함성을 내질렀다. 괴수가 산만한 나무 주먹을 내리치자 대영은 흩어졌던 분신들을 하나로 모으며 검 끝에 모든 기운을 응축했다. 흑염참, 목신참, 대영의 검기가 수직으로 폭발하며 나무 괴수의 어깨부터 허리까지를 단숨에 갈라버렸다. 검은 화염이 상처를 파고들어 내부의 뇌전핵을 유린하자 괴수가 고통에 비틀거렸다. 그 찰나 미루아가 공중으로 높게 도약했다. 소년의 두 주먹이 흑염으로 시커멓게 타올랐다. 흑염권, 쌍용추라. 미루아가 괴수의 머리 위로 낙하하며 두 발의 강력한 장풍을 직격시켰다. 대영의 일격과 미루아의 합공에 나무 괴수는 내부에서부터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숫덩이가 되어 흩어졌다. 주변을 뒤덮었던 기괴한 덩굴들이 일시의 힘을 잃고 시들어가자 목뇌문의 육중한 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사방이 검게 그을린 나무 잔해로 가득 찼다. 대영은 검을 갈무리하며 미루아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보았다. 생명력을 빨아먹는 놈들이라 평소보다 기운 소모가 클 거다. 괜찮으냐? 조금 지치지만 대엽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운을 돌리니 금방 회복돼요. 미루아는 씩씩하게 답했지만 열린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질척거렸다. 그때 열린 문 사이로 마른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듯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이 나무십과 번개 문양으로 뒤덮인 비쩍 마른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목뇌문의 장군, 고목이었다. 싱싱한 전기들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내 만년 목뇌의 걸음이 되기에 아주 적당해. 고목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지팡이를 바닥에 꽂자 대전 바닥에서 거대한 나무 뿌리들이 살아있는 뱀처럼 솟구쳤다. 그 끝에는 푸른 뇌전이 기묘한 꽃처럼 피어올랐다. 무식하게 칼이나 휘두르는 놈들에게 생명의 번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르쳐주마. 대영은 검을 등 뒤로 갈무리했다. 단순히 배는 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왼손의 흑염을 정교하게 다듬으며 기공의 흐름을 뒤바꿨다. 고목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수백 개의 뇌전 잎사귀가 칼날이 되어 쇄도했다. 대영은 손바닥을 펼쳐 흑염 결계를 전개했다. 검은 불꽃의 구체가 날아오는 뇌전 잎들을 허공에서 태워 가루로 만들었다. 고작 방어뿐이냐. 고목이 지면을 내리치자 대영의 발밑에서 거대한 목뇌룡 두 마리가 솟구쳐 올랐다. 대영은 당황하지 않고 왼손의 흑염을 채찍처럼 길게 뽑아냈다. 흑염술, 연옥쇠, 검은 불꽃 사슬이 목뇌룡의 목을 칭칭 감아 강제로 지면에 처박아 버렸다. 미루아가 그 빈틈을 노려 장풍을 쏘았으나 고목은 신형을 수만 개의 나무 파편으로 흩뜨렸다가 대영의 배후에서 나타났다. 그의 지팡이 끝에서 파괴적인 목뇌포가 발사되었다. 대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왼손을 뻗어 폭발적인 장풍을 내뿜었다. 흑염술, 영린탄, 두 술법이 공중에서 격돌하며 강력한 충격파가 대전을 뒤흔들었다. 고목이 환영술법을 전개하자 대전 전체가 울창한 뇌전숲으로 변하며 적의 본체를 감추었다. 미루아가 기운을 감지하려 했으나 뇌전의 방전 현상이 감각을 방해했다. 그때 대영이 지면에 손을 대고 포효했다. 흑염술, 지옥화계, 대전 바닥이 검은 불꽃의 바다로 변하며 환영의 숲을 밑바닥부터 집어삼켰다. 환영이 깨지며 본체가 드러나자 대영은 공중의 흑염으로 거대한 문자를 새겼다. 흑염술, 봉인진, 검은 불꽃 문자들이 고목의 사지를 옥죄며 목뇌의 기운을 억눌렀다. 고목은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태워 지팡이를 거대한 번개 나무로 변화시켰다. 초록색 뇌전이 대영의 결계를 뚫고 들어오며 자폭하려 들었다. 함께 가자, 이놈들. 그 찰나
미루아가 대영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의 기운이 섞이자 흑염의 색이 더욱 짙고 순수하게 타올랐다. 합격 술버, 흑염나비의 진온고. 대영의 흑염과 소년의 연기가 합쳐진 거대한 나비 형상의 술법이 고목의 번개 나무를 정면으로 관통했다. 검은 나비가 지나간 자리마다 고목의 술법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고목은 자신이 소환했던 나무 뿌리들에 휘감긴 채 검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대전 안에는 타버린 나무 냄새와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대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왼손의 기운을 갈무리했다. 술법으로 맞서니 기운 소모가 엄청나군. 미루아, 방금 내 연기가 없었다면 마지막에 밀렸을 거다. 대엽의 흑염이 제 연기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 점점 손발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흑염전 결계 비망록 제42화로 이어집니다.